네,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어떠셨어요? 수익 좀 잘 챙기셨나요? 지혜로운 주식 생활 하셨습니까? 코스피가 조금씩 오르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2,400을 이틀째 지키고 있습니다. 참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는 건데, 자,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감된 코스피 2,403포인트, 코스닥 8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2,13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도, 어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어떨까요?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며 이제 간신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자, 어제 오늘 마찬가지인 수급 현황이 여러분 눈에 띄시나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 여기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있고요. 014 아래로 보이시는 전화번호 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여의도 클래스 기분 좋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전문가들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은요, 박재섭 전문가님, 실전 매매의 1인자죠. 함께 해주시고요. 급등 초읽기의 선구자, 급등왕 전문가님께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강세 힘을 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힘이 좀 빠지면서 그래도 2,400은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박재섭 전문가님께서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수로 7, 8일에 연속 상승했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에, 그럼 오늘 중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장 자체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딱 그 흐름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 아마 그 환율 하락의 영향도 있겠죠. 환율이 어느 정도 저희가 내려와서 보면 지금 현재 오늘 1,147.1원, 환율이 지금은 1,150원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150원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상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데, 어쨌든 그 현재로서 환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볼 때 외국인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얼마인가요? 거의 그 1조 5천억 이상 되는 자금을 거의 일주일 이상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결국 미국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1단계로 낮췄죠. 근데 공교롭게도 1단계로 낮추자마자 다음 날 오늘이죠. 신규 확진자 수가 102명이죠. 그래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집계가 되면서 매물이 출하가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외국인 어떤 선물 순매도 이런 영향으로 기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중에 상승세폭을 보였다가 한때는 하락 전환해서 하락폭을 좀 늘리다가 저희가 사실 수급이 좋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중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 이유는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저희가 오후 들어서 그 중국 수출입 통계죠. 수출입 통계 발표 이후에 다시 지수가 한때는 저희가 한 18포인트 그때까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합권까지 강하게 반등을 해줘서 다행히 저희가 2,400이죠. 2,400포인트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근데 저희가 시장을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을 볼 때 지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거래소가 직전 고점이죠. 2,450포인트 때 그 포인트 때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시점에서 상승폭을 놓고 보자면 약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미 지수는 이미 고점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밴드, 상단폭과 하단폭의 밴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려가려고 하면 유동성이 막아주고요. 또 올라가려고 하면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또 경계 매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가두리 장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지금 이 시장은 미국 부양책 그리고 어떤 대선이라는 변수 속에 단기적으로 국내 주가는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종목 장세 이런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단폭과 하단폭의 폭이 좁네요. 그래서 내려갈 만하면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그쵸, 예. 올라갈 만하면 약간 막히고 경계 매물로 또 나오고, 예. 네, 가두리 장세에서 종목 장세 오늘도 강조해 주시는 그쵸, 예, 모양새입니다. 예, 예. 앞서서 오늘 짝 한마디 코스피와 나스닥의 52주 돌파 기대라는 한마디를 주셨고요. 자, 오늘 짝 한마디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시장 움직임 자체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수가 상당히 좀 그 불안정한 흐름이 나왔었죠. 지수가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그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그런 움직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상당히 좀 무기력한 그런 장세였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지수는 지금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반등이 꾸준하게 좀 나왔었는데 반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어떤 그 섹터들, 뭐 테마라든가 아니면 업종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주가 자체를 좀 주도하는 시장 움직임 주도하는 그런 힘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각계등수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움직임 자체도 사실상 보면은 뭐 가는 종목들 몇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양새에서 종목별 차별화 심화라고 급등화 전문가의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고요. 자, 이것이 클래스타에서 조금 더 면밀하고 지혜로운 증시 판단을 들어봐야 되겠죠. 바로 라운드 1에서 뵙겠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른 방송을 보여주겠다. 자, 이것이 클래스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013이고요. 3366-8209 아래로 나오는 번호로 무료인데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들에게 같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좋고요.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시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두 전문가의 토론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전문가가 직접 선정한 주제를 같이 공개해 볼까요? 네, 노병은 죽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주의 부활. 뭐 오늘 검색 그 종목 가운데 1위는 삼성전자였어요. 미국에서는 애플이었고요. 다시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뭐 시장이 하락을 했어도 기술주들 대표주들은 오늘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가 이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커다란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9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기술주의 부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대내적인 부분 또 대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대외적인 부분을 세 가지를 놓고 보자면 첫 번째는 애플과 아마존의 빅 이벤트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시작되는 그 애플과 아마존의 빅 이벤트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애플은 이제 5G의 첫 아이폰을 애플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이번 5G 폰을 놓고 보게 되면 최근 보통 몇 년 사이에 좀 가장 큰 판매량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되는 아이폰 모델을 선을 보이고 또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정도의 어떤 주기로 이렇게 휴대폰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판매량 또 주가도 3, 4년 주기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모레까지 프라임데이라는 그 회원 대상의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코로나 증가에 따른 온라인 쇼핑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또 연말 쇼핑 시즌이죠. 이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서 작년을 넘어서는 매출에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까지도 호실적을 기술주들이 되겠죠.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의 호실적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타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이런 기술주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그 실적 기대 이런 부분이 좀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놓고 보자면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5개 빅테크 기업이죠. 이런 기술 회사에 대한 어떤 독점 금지 조치에 대한 권고도 사실은 저희가 보면 기술 기업들 또 민주당 이 어떤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관계를 보면 어떤 친화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런 IT 기업들, 기술주들이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자면 집권을 하더라도 초기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재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 하락 속에서도 미국 기술주들이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한국 기술주들도 오늘 같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저희가 이런 미국 기술주들 또 우리 한국 기술주들 이런 동반 상승 흐름이 계속 같이 이어질 흐름이 크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저희가 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지금 사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BIG 중에서도 마찬가지가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시장에서 숫자가 나오면서 소외받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오늘도 여전히 빛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BBIG의 조정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월 급등 종목에 사실은 제약 바이오주들의 명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BBI주들의 조정과 맞물려서 그 빈 공백을 바로 이런 어떤 기술주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국면에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그런 어떤 큰 매크로적인 부분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포트에 좀 전략 종목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편입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십니다. 해외에서 기술주 관심이 증폭될 만한 이벤트들이 크게 대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의 관심이 애플의 아이폰 12 첫 5G의 발판,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세요? 이게 기대감이 애플의 주가 흐름, 나스닥의 주가 흐름을 이끌었는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짝 상승에 혹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장 견인의 기술주의 역할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BBIG와 순환하며 오르는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예, 지금 아마 오늘도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 중이고요. 또 S&P 선물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애플 주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애플이 오늘도 어저께 6%의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한 1.5% 현재 상승 중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당장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미국 선물 지수만 보더라도 나스닥 선물은 지금 거의 70포인트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S&P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당분간 이런 기술주들과 또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런 가치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괴리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기술주들이 소외받았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조정도 받았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BBIG 독주가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올지는 물론 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끝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주들 이런 독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이 시장에서 강한 흐름 이 흐름도 저희가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소외받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주의 상승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동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의주시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스닥이 2.56% 올랐는데 이게 지난 9일 이후에 최고의 상승. 애플이 6.4% 지금 나스닥 선물도 상승이고요. 자, 미국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영향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한국도 이 기술주의 영향으로 조금 더 상향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급등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제 보면 애플이 아이폰 12 출시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해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실제 다른 기술주들도 아마존에 내린 기업들도 이제 3% 4%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다우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가 지난번에도 한번 점검드렸지만은
지난 12년간 그 상당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한 배경은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결국 이제 5차 양적 완화를 뭐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느냐, 1조 8천억 달러 수준 하느냐, 아니면 2조 2천억 달러 수준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또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쨌든 그 양적 완화가 보면은 그 시장을 살리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잠깐 그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의 그 시장 지수가 상승할 때는 기술주가 지수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차트 잠깐 보시면은 꾸준한 이런 그 상승이 나오다가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가 나올 때 이때 그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포지션 자체가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에 지금 걸쳐 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왼쪽에 급락하기 전에 그 나왔던 그 거래량과 오른쪽에 나왔던 거래량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왼쪽에 그 나왔던 거래량, 바닥권에서 나왔던 거래량에 못 미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을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을 했고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근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미국 시장 다우나 나스닥 지수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뭐 5차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1차적인 그 저항권을 돌파하는 못하는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중반까지 그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후반에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보면은 D램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번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국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그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새로운 어떤 매출이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기대감이 실제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그 반등을 좀 끌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간 그 최소 그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하겠다.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나왔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따가 한번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한번 점검드리겠지만은 시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가권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가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그 상황이 된다면은 지수 상승을 끌어가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그 지수에 대해서 종합지수에 대해서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유로는 뭐냐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 결국은 개인들의 그런 그 자금들입니다. 그런 개인의 자금 자체가 사실상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 공백을 이제 외국이나 그 기관이 메꿔야 되는데 일단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관들은 아직까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의 성격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펀드로의 자금 자체가 좀 그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는 좀 한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가권에 근접한 건 맞다. 이 추가 상승에 있어서는 아마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공동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게 미국에서는 다우와 나스닥의 고점 근접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게 뭐 5차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코스피에서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코스피의 횡보세가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개인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개인의 지금 매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코스피의 지금 박스권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예측하시나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자체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그
지수 자체가 보면은 그 고점이 나왔고 그다음 고점이 9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또다시 그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부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두 번째 나왔던 고점에 대한 거래량과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 그러니까 일단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앞에 나왔던 그 고점보다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 그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 어느 누군가가 또 주도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뭐 오전에는 개인이 샀다가 오후에는 또 기관이 또 샀다가 아니면 외국인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 수급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시장의 수급 자체도 지금 제한적이고 시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대선 11월 3일 날 대선이 좀 놓여 있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제가 그 자료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픽스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예. 변동성 자체가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32.23 정도로 나오는데 예상이 그리고 지금 픽스 지수가 11월 봤을 때는 33.6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클 수 있다는 거. 일단 빅스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보면은 물론 그 S&P 500을 추종하는 그 빅스 지수 자체가 보면은 지금 높게 나온다는 거, 10월, 11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 크다는 거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 좀 그 지수가 크게 상승한다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종목 장세니까요. 지수가 크게 가지 않더라도 개별 그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그 단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의 상승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왜 지수보다 급등화 전문가 당분간 종목 각계 전투 지수 박재서 전문가 기술주들의 순환 상승. 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어디까지 더 이끌어질 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클래스가 다른 썰자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 이 밤 시간 편안하게 여러분들 다음 장에 대비를 튼튼하게 하시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무료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전평 응원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라운드 1에 이어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지서 전문가님이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네, 시장 주도주의 왕좌의 재림하나. 근데요, 예. 라운드 1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예. 안 봐야 하고, 예, 그렇죠. 네, 꼭 예. 봐야 하고. 예. 근데 또 계속 이 얘기만 하면 또 혹시 지루하실까라는 예. 분들께서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이제 아마 9월달에 그때 아마 앵커님이랑 말씀 나눴을 때 제가 와서도 제가 9월 초였던 걸 기억을 해요. 제가 반도체 업종에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BBIG를 안 보고 왜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아마 그때도 네. 들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오늘 이쯤에 와서는 결국은 반도체주들의 보유하신 분들이 당장 뭐 이런 BBIG 어떤 대표주들보다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더 좋은 상황이 되신 거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보면 이 반도체 업종 여전히 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4분기에는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이런 걸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4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마무리가 지금 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디램 가격 하락 핵심이죠. 제가 트래픽 폭증 이 부분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어떤 선제적인 물량 확보로 인해서 이미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가 이제 없으니까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도 힘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디램 업체들이 힘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램 재고가 이제 그 업체들이 4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또 신규 고객 확보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4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투톱이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월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는 약보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6만 원대 돌파해서 여전히 6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3%대의 어떤 상승세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4분기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선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9월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이제는 BBIG가 아닌 1위가 SK 하이닉스, 또 2위가 삼성전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에 보시더라도 제가 BBI 주가, 절대 주가를 비교를 해보셔도 주가의 저평가 부분, 또 4분기의 어떤 출하량 증가, 또 현재 현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년 1분기 고정가조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미 주가 랠리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가전, 또 IT, 모바일 사업부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사업부 때문에 그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관심은 4분기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저희가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보통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이익 창출 능력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듯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지는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SK 하이닉스죠.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저희 개인 투자분들이 이 SK 하이닉스를 많이 또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 제가 아마 이번 추석 특집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상담을 제가 이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SK 하이닉스 9만 원 가는 건 시간 문제다. 다만 좀 기다림이 필요하실 것 같다 했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9만 원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간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는 6만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는 약 3%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약 1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그 주가의 상승 모멘텀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있어 보이는 흐름도 분명히 있고요. 그만큼 악재의 부분이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기관과 외국인의 약 1,800만 주가 넘는 양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디램 가격 하락 부분, 이 부분의 어떤 악재의 선반영 부분, 또 화웨이 제재 이런 모든 부분의 악재가 선반영이 되고 난 상황에서 업황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런 기존 주도주의 어떤 BBIG의 조정 장세, 또 역시 그 미기술주들의 어떤 상승세 이게 맞물리면서 이런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박준서 전문가님 아마 9월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막 BBIG가 막 급등하면서 주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반도체 업종에 SK 하이닉스 9만 원 돌파하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독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9월 한 달간 1조 원을 판 것에 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식 매수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네요. 결과적으로요.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느 정도로 또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방송인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급등화 전문가님. 아까도 이제 그 지수에 대해서 좀 점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방송 도중에 전화기가 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좀 그 설명드렸고, 다만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논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보면 쌍끌이 매수가 보면은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한
두 번째 들어왔었어요.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후행이고 하지만 주가 자체가 움직일 때 일정한 그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그리고 5파동이 나왔습니다. 5파동이 나오고 나서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파동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상승 5파가 나왔습니다. 5파가 나오고 이제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새로운 또 파동이 또 전개될 텐데 현재로 보았을 때는 5파동 이후에 고점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그 상승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나왔던 62,800원 라인 이 라인까지 돌파를 하려면 상당한 역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데 일단 뭐 그 지금 차트상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대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론 삼성전자의 업황이 좋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실적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고 한데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회향 실제 보면은 매출 자체가 2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에 보면 상당히 좀 선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매출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좀 감소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웨이 매출을 그러니까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매출의 감소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문가님하고 오늘 좀 이제 이 반도체 쪽에는 조금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이제 가격대 측면 봤을 때는 좀 차이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네.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다소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럼 기술주의 그 지수 관련 대형주는 좀 가림이 이게 고점에 근접해 있더라도 혹시 네. 그럼 이 종목 각계 전투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은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뭐 대형주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 했어요. 중소형 그러니까 뭐 소재나 또는 그 뭐 부품이나 또는 그 장비나 그런 관련 종목들 중소형주 중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BBIG 아니더라도 반도체 장비, 소재 재료 다 그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종목마다의 그런 그 상황 자체가 다르거든요. 수급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보면 시세를 내지 못한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와 전화 뱃소리가 네, 저희 아버지랑 똑같으시네요. 정겹습니다. 네, 그리고 백두현 전문가님 어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 된지 알았어요. 어느 학교에나 다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죄송합니다. 묘미, 오늘 기술주들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한 마디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술주를 정리하면서 먼저 박재서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아니요. 반도체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9월에 그랬는데 그동안 전문가님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똑같이 이제 9월 초처럼 반도체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예, 맞는 말씀인데 또 이제 저희 반도체에서 계속 저희가 아무래도 비배기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반도체를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아무튼 제가 중장기 포트에서는 반도체주가 좋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예, 그렇군요. 네. 박진서 전문가님께서 지금 기술주를 유독 다른 전문가님들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반도체 네. 부분을요.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요. 한 가지만 잠깐 질문 네. 짧게 좀 드릴 수 네. 있을까요? 네. 이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를 오히려 주목하고 반도체보다는 그쪽을 더 주목하던데. 예. 사실은 제가 아까 삼성전자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이 반도체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이제 오늘 그 큰 어떤 그 가장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나중에 아마 종목 리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죠. 실전 매매와 이론은 틀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종목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말씀드린 거는 큰 흐름. 특히 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전 매매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반도체이면서 2차 전지에 걸쳐 있다든지 반도체이면서 기타 업종에 걸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대 테마의 어떤 도움을 받고 말 그대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종목 리뷰할 때도 제가 그 종목 자체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과 실전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큰 흐름을 여기서 반도체 업종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될 것인가? 이건 또 실전 부분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중장기 포트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편입하셔도 좋겠지만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각도로 또 매매를 접근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예. 이 반도체 기술주가 좋은데 그래서 중장기 포트 분들은 담아도 되는데 또 실전 매매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예, 있겠네요. 예, 네, 한마디 예. 주셨고 급등화 예.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그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국내 기술주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성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향후 130조를 투자해서 상당히 크게 또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좀 일단 성장시키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상당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국내에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또는 LG 뭐 전자나 LG 화학이나 또는 그런 또는 포스코나 실제 보면은 상당히 좀 경쟁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만큼 탄탄하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술주들의 왕좌의 재림에 대한 이 주제로 반도체 업종 시장 주도주의 왕좌의 재림 하나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중장기 단기마다의 의견 좀 다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실전 매물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라운드 3 종목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들 각각의 토론의 이야기, 또 현명함을 우리가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론과 실전 모두 다 필요하죠. 자, 이 라운드 3에서는 여러분께서 아주 더 주요하게 보시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점검해 볼까요? 자, 투자의 최전방에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두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박지수 전문가님, 예. 나인테크가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더 올랐어요. 예. 네, 지금 61%의 수익으로 목표가는 좀 한 번 올렸잖아요. 예. 네. 제가 나인테크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회사가 저희가 보면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에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도체 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꼭 제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요. 실전과 이론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장기 포트, 단기 포트 다 틀리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인테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그때 오랜만에 제가 BBI 중에서 2차 전지 종목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사실 오늘 역시 다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윗골이라고 좀 내려왔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렸던 이유는 있죠. 저희가 2차 전지 사업 분야에서 사실은 2차 전지 리튬이온이죠. 리튬이온 공정 장비 분야에서 2차 전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1위 및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마찬가지로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중요한 게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 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현재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사업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 3분기 판매 급증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차트 분석이라든지 수급 분석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대장주 이런 부분이 중요하신데 바로 나인테크는 현재 2차 전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계속 며칠 사이에 지금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 8거래일, 8거래일 지난 것 같아요. 근데 8일 만에 사실은 60% 이상의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새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사실은 8월, 9월, 특히 9월 이후에는 사실은 종목별로 상당히 좀 상승폭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신고가 돌파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봐도 신고가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2017년 이후로 지금 3년 만에 역사적인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계속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자면 주가 흐름이 물론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윗꼬리는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쁜 윗꼬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오늘 그 종가 5,550원인데요. 7,000원으로 좀 상향을 해서 좀 목표 주가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는데 이거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또 알아보는 박태수 전문가님의 깨알같은 정보였고요. BBIG 같은 것 가운데 2차 전지의 대장. 나인테크,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 이렇게 수익 함께하게 되네요. 급등한 전문가님의 우리들 제약도 어제 정말 반짝반짝 큰 폭으로 오르면서 목표가를 이미 뛰어 올랐습니다. 네. 조금 이제 변동폭이 있어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매도를 했어야 일단 되나요? 시세는 나긴 났는데요.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관계사인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올랐고 그런데 오늘도 장중에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제 판 무렵에 보니까 좀 이제 밀려서 좀 마무리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드렸지만은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사인 엑세스바이오 투자에 대한 실제 보면은 그리고 투자 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이제 추천했던 가격대가 14,7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장중에 이제 22,20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일단 현재 이 포지션 봤을 때는 직전 고점 라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3만 원대 전후까지는 추가 상승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엑세스 바이오 그러니까 자회사인 엑세스 바이오가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 가지 또 이제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 제약에 보면은 대주주가 결국은 HD 투자조합입니다. 투자조합인데 지분율이 6.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은 주요 주주들도 거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보면 지분율이 낮으니까 시장에서는 M&A 관련주로 한번 부상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목표가를 있습니다. 뛰어 올랐는데요. 그 목표가를 상향하시겠어요? 아까 3만 원 얘기도 하시던데 간단히 일단 추가 상승은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요. 그리고 직전 그러니까 14,750원대 이하 내려가지 않으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더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절반 가량은 계속 더 가져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들어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이 벌써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 아주 좋은 종목들 정보만 얻어보죠. 박태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사실 어저께 방송 나왔을 때도 제가 자율주행차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그 종목도 한 8%대인가 상승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새 트렌드에 맞게 자율주행차 종목입니다. 텔레칩스라는 종목이고요. 어저께 그 종목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님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는 멀티미디어와 어떤 통신 관련 시장, 어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이런 부분을 어떤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3개사, 또 해외 4개사, 총 7개의 계열 회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주 이제 카 오디오 이런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에 있습니다. 또 이 회사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와 겹칩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죠. 어떤 육성 정책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팹리스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 이런 그 어떤 사업 기회가 넓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 이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이 같이 걸쳐지게 되고 테마가 같이 엮일 때 이럴 때 이 주가는 강한 모멘텀을 받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팹리스 반도체 설계 이 부분과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텔레칩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를 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한 달 내에 완전 자율 주행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부족해 보이세요?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칩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900원입니다. 박진섭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급등한 전문가님 종목 들을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IT 하드웨어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PC 디렉터인데요. 오늘 시장에 보면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죠. 뭐냐면은 드론 관련해 가지고 오늘 드론 테마로서 네온테크가 상한가 나왔죠. GS 칼텍스 주유소에 일단 배송 서비스 상용화 일단 기대감에서 네온테크 상한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PC 디렉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드론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기술적인 측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일단 이 부분 자체를 보기 전에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아주 크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조도 상당히 우량합니다. 부채 비율이 86%에 불과하고 유보율이 883%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에 대한 이 저항 자체를 지금 오늘 살짝 좀 벗기려고 시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500원 라인 돌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되면은 결국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아서 가져왔고요. 네. 일단 바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그 정도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000원이었습니다. PC 디렉트 오늘 유망주 클래스 2종목 들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는데요. 박근섭 전문가님 개인 투자자들의 실전 매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요새 해주고 계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주가 올라갈 때 50주 신고가 돌파하고 이런 종목들 사실은 쉽게 매수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인테크 같이 이거 사실은 제가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에 매수할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어떤 변동폭 없이 견뎌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쉽게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물론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의 강력한 테마, 또 시장의 어떤 정부의 육성 정책 이런 거에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일 바쁘시잖아요. 자, 방송 듣고 9시에 함께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문가 소개 박진섭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방송 입장이 보이는데요. 박진섭 전문가의 사진 함께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베스트 관전평은 화면으로 나갈 것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애쓸게요. 박진섭 전문가님과 급등한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